초록 프로젝트 소소 이 맛에 산다. 인생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살지 싶은 소소한 행복들을 모집합니다. 당신의 행복 요소를 제보하여 독립 출판물의 작가가 되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인 작가 초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열매라고 해요. 열매. 저희 이름 되게 음료수 같네요. 아, 그러네요. 이름 특이한 분들 만나면 괜히 더 반가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 열매님은 무슨 일 하는 분이신가요? 아, 저는 치기공사예요. 지기공사. 초록 작가님은 원래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왠지 운동선수? 맞아요. 운동 진짜 좋아요. 옛날에 육상선수 제의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원래 직업은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마케팅 하다가 작가로 전향하시다니 쉽지 않은 도전이었겠어요. 그렇죠. 남부럽지 않은 명문대 마케팅학과 졸업하고 대기업 홍보팀까지 들어갔었거든요. 와, 엄친하셨네요. 지나였죠.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자존감 하나 꽉 붙잡고 회사를 다니던 패기 있는 신입사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직한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던 부장님 말씀을 듣고 제안서를 엄청 썼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여름 휴가를 갔다 왔는데 해고당했어요. 진짜요? 어떡해. 흘러가는 세상 속에 혼자 동떨어져 멍 때리고 있는 나, 망망대해 홀로 떠다니는 라이프 오브 파이, 거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그 영화 보셨어요? 네, 그 뗏목에 호랑이도 같이 타고. 네, 맞아요. 저한테 있어서 그 호랑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제 스스로 올가매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 같았거든요. 느닷없이 새로운 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왜 살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살 이유가 없다 라는 결론만 나왔거든요. 그리고 분위기 전환하려고 TV를 틀면 연예인들 사건 사고, 공황장애, 우울한 이야기 그런 얘기들 뿐이니까.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초록여행이요. 네? 초록 여행? 네. 고등학생 때 우연히 듣던 라디오에서 신인 가수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서 강나그네라는 래퍼가 나왔는데 그 래퍼의 앨범 제목이 초록여행이었어요. 네. 강나그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제 이름과 여행이 붙어 있어서 되게 반가웠는데 흥겨운 비트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담긴 곡이어서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앨범도 사고 일촌도 맺고 했거든요. 찐팬이셨네. 딱 심란할 때 이 앨범이 책장에 딱 꽂혀 있으면 되게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듣는데도 소소한 긍정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어서 계속 돌려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지에 도착하게 되더라고요. 육지상륙. 맞아요. 뗏목에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하던 호랑이도 인사도 없이 휙 가버렸어요. 영화 장면 그대로네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닭살이 막 돋고 세상이 되게 행복해졌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딱 그때 사람들의 소소한 기쁨이 가득 담긴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쁨들이 한데 모이면 뭔가 긍정 에너지 가득한 판도라 상자가 될 것 같아요. 책이 열리면 순간 팍 터지는 그런 그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열매님의 오늘을 살게 하는 소소한 행복은 무엇인가요? 저는 웨딩드레스요. 드레스.
결혼을 꿈꾸는 20대 여자로서 웨딩드레스가 기다려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 그 옷은 정말 특별해요. 왜 20대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예쁘고 하고 싶은 것도 막 많은 나이잖아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20대 전부를 저를 키우면서 보내셨거든요. 저를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나간 그 시간에 대한 후회는 없다고 항상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금 제 나이 시절에 고생했을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엄마는 소녀 시절부터 꿈이 하나 있었는데 웨딩드레스 디자이너를 하고 싶었대요. 엄마가 손재주가 좋으시거든요. 저는 엄마의 소녀 시절 꿈을 가장 의미 있는 순간에 이루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요. 훗날 내 결혼식에서 엄마가 손수 만들어준 웨딩드레스를 입고 꽃길을 걷는 장면. 내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기쁜 순간이랄까?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아직 엄마한테 완성된 드레스를 받은 건 아니지만 이게 또 상상하면서 기다리는 맛이 있어서 괜히 웃음 나고 행복하고 그래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초록 작가님도 저의 웨딩드레스 같은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도움 되셨을까요? 네, 충분히요. 너무 감사합니다. 열매님 결혼식 날 저 불러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마음은 가볍게, 봉투는 무겁게. 아시죠? 네네. 조심히 가세요. 현지야. 그래, 이따 보자. 초록 작가님? 아, 현수연님 맞으시죠? 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을 모집하신다면서요? 네, 다양한 사람들의 행복 요소를 책 한 권에 꽉 담아보고 싶어서요. 번지수 잘 찾으셨네. 그럼 수연님의 오늘을 살게 하는 행복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햇살? 햇살 좋죠.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평소답지 않게 조금 맑을 때 있잖아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땐 그냥 나만 아는 인적 드문 동네를 산책하곤 해요. 길에서 자란 풀이나 나무가 풍기는 냄새, 산뜻한 공기, 따스한 햇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초록초록 힐링타임을 가질 때마다 흥얼거리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햇살엔 세금이 안 붙어 참 다행이야. 참 다행이야. 저도 정말 좋아해요, 페퍼톤스. 햇살도 그렇고 소소한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요. 친구가 너 어떤 선물 갖고 싶니라고 물어보면 무리하지 말고 손편지 한 장이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친구야 라고 대답하거든요. 맞아요. 조심스레 꺼낸 소소한 진심이 정말 감동이죠. 오래가고. 알겠습니다. 맛있게 계세요. 그런 요소가 또 많이 있는데 그게 뭘까나? 그냥이란 말도 참 좋아해요. 그냥? 전 가끔 이유 없이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에게 용건 없이 전화를 하거나 약속을 잡으면 상대는 난감해하며 이유를 물어요. 아, 갑작스럽게 연락하면 난감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그냥 이라고 대답해버려요. 그냥. 그냥은 참 좋은 단어예요.
적당히 가볍고 이유 없는 이유를 만들어낼 때도 제법 활용하기 쉬워요. 상처받은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주제와 관련 없는 그냥 시시콜콜한 소재만으로도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냥. 말끝에 그냥을 붙여 말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풀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맞네요. 감사해요. 다 그냥. 맞아요. 우리 주변에는 참 감사하고 행복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친구랑 갑자기 약속 잡으면 그냥 만나면 또 좋고. 아, 맞다. 현지. 현지? 갑자기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만날 시간이 다 됐네요. 작가님, 아쉽지만 우리의 시간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책 완성에도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그랬다면 다행이네요. 저도 행복했어요. 전 이만 가볼게요. 그냥. 네, 조심히 가세요. 즐거웠습니다. 그냥. 무슨 인터뷰 같은 거 하시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별도 달도 주는 깊은 한밤에 창문을 열어놨나 조금 쌀쌀해 뒤척이다 잠에서 깨어 문득 방 한 구석에 앉았네. 눈이 떠지지가 않아 아직도 한참을 멍하니 웃고 있어요. 기분이 그냥 좋아요. 좀 나른한 오늘 이 밤이 왠지 모르지만 나를 기분 좋게 해. 어제 냉장고에 남은 시원한 맥주 한 캔 조금 먹다 남은 비스킷